자, 11번 문제입니다. 지수와 로그에 관한 실생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일단 각 단계별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이러한 문제는 문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하는 것,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1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주로 문제의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 길이가 길면 그냥 문제의 맨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보고 무엇을 구하는지 파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하는 것을 웬만하면은 문자 뭐 x라든가 a라든가 미지수로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지금 문제처럼 식이나 문자가 아예 없을 때에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x라고 두어야 이제 x에 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아까 1단계에서 만든 문자 x 또는 뭐 a 이런 것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식이 미리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문제처럼 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등식 아니면 부등식입니다. 등식은 뭐와 뭐가 같다 또는 일치한다 이런 것이 들어간 문장을 콕 잡아서 등식으로 만들면 되고, 부등식은 크다, 작다 또는 뭐 이하, 초과, 미만, 이상 이런 말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식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 그리고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단원에서 어떤 식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리고 이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의 확률이 거의 답니다.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식을 풀면은 x값이 무엇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문제 상황의 맥락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맥락에서 이 답은 반드시 정수화되어야 돼. 그러면은 x가 3.1이 나왔다면은 답은 뭐 3이 된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의 맥락에 맞는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단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 해를 구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 4단계, 이거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맨 마지막 문제부터, 맨 마지막 문장부터 보면은, 자, 자외선이 어떻게 차단이 되는데 이 자외선이 몇 장의 필름을 통과해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의 그 필름의 장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뭐 X장이라고 두겠습니다. X장의 필름을 통과해야만 맨 처음 자외선의 양이 99.2%가 차단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X를 구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요게 이제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어떤 두 개가 같은지 잡아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엇이 무엇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같다 또는 대소 관계를 잘 이용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저 줄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등식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를 일단 처음부터 식을 세우기가 어려우면 그냥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X장의 필름을 통과하고 난 자외선의 양은 자외선의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빛의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X장을 통과하고 난 뒤의 양은 처음 자외선 양의 몇 %다. 처음 자외선 양에서 99.2%가 차단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99.2%가 차단된다라는 말이랑 99.2%가 된다라는 말이랑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외선 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필름이 이렇게 이제 X장이 있을 때 처음 자외선 양이 이렇게 있는데 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99.2%는 어떻게 되고 차단이 되어버리고 즉 반사가 되어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100 빼기 99.2%의 A만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거죠. 여기 계산하면은 0.8A죠. 0.8%죠. 0.8%죠. 그래서 요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X장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자외선 양에 곱하기 99.2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99.2%가 통과할 때 얘기고 지금 99.2%는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은 양을 적어주어야 됩니다. 0.8%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됩니다. 등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겠지만 처음 자외선 양은 크게 중요치 않죠. 어차피 처음 자외선 양이 100이더라도 100에 99.2% 빠져나가고 100에 0.8%만 통과되니까 또는 처음 자외선 양이 뭐 1000이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 A라고 두겠습니다.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X장을 통과하고 난 뒤의 양은 처음 자외선 양에 곱하기 0.8%가 되죠. 그리고 이 1%라는 것도 선생님이 숫자 뭘로 바꾸라고 아주 강조를 했더라. 이건 100분의 1이라고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퍼센트를 없애고 이렇게 다시 한번 퍼센트를 없애고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0.008A가 되죠. 0.2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죠. 요거 또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 한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자, X장 통과하고 나서 X장이 필름을 통과하고 나서 빛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외선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뭐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 그림 없이도 그냥 바로 식으로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걸 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필름이 통과하기 전에 빛이 자외선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 자외선의 양을 우리가 A라고 두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몇 퍼센트가 차단된다? 0.8%가 차단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이제 원래 양의 80%가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원래 양에서 전체에서 얼마를 뺀 80%를 뺀 만큼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이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20%만 살아남습니다. 요거는 이제 퍼센트 기호를 떼버리면은 0.2A죠. 그래서 0.2A가 됩니다. 자,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은 이제 원래 양에서 그거에 곱하기 0.2 한 것만큼 이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름 한 장을 더 통과하면 이제 두 번째 필름을 통과하면은 또 앞에 거에 0.2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0.2의 제곱 곱하기 A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요 앞에 필름 한 장을 통과했을 때 선생님이 0.2 곱하기 A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를 0.2의 1승 곱하기 A라고 한번 고쳐볼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은 0.2를 한 번 곱해줬죠. 필름 두 장을 통과하니까 0.1을 두 번 곱해줬죠. 이러한 규칙성으로 볼 때 필름 세 장 통과하면은 0.3 곱하기 얼마? 0.3의 세제곱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X장의 필름을 통과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얼만큼이 0.2의 X승 A만큼의 자외선이 남겠죠. 그래서 얘가 X장의 필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자외선 양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 문제를 비슷한 걸 많이 풀고 나면은 그림 안 그리고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식이 돼요. 자, 그거는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식을 깔끔하게 다시 적으면 0.2의 x제곱 곱하기 a는 0.2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a. 이 0.2의 세제곱도 처음에 뭐였냐면은 0.008a였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 식을 뭐 하자? 3단계. 이제 풀자.
요거는 자세히 보니까 방정식이죠. 무슨 방정식? x가 치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치수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치수 방정식 어떻게 풀더라? 1단계 밑을 통일을 해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더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치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x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1단계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는 왼쪽은 밑이 0.2니까 얘를 0.2에 얼마 이렇게 0.2에 몇 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0.2에 x제곱 곱하기 a는 자 0.08은 0.008은 0.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을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이 통일됐고 요 a는 필요가 없죠.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처음 자외선 양이 얼마이든 어차피 뒤에 가면 약분될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뭐 밑이 같으니까 당연히 지수끼리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x값은 3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4단계 문제의 맥락에 맞게 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필름을 3장 통과해야 처음 자외선 양의 99.2%가 차단된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역시 지수와 로그에 관한 실생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이제 단계가 정해져 있었죠. 첫 번째, 문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정확히 뭘 구하라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정확히 무엇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지 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1단계, 그리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본 뒤에 걔를 웬만하면은 문자로 두라라고 했었죠. 특히 지금 문제처럼 x라든가 a라든가 어떤 문자도 없고 식도 없고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 문자를 만들고 또 이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식 세우는 게 이제 2단계가 되고 3단계는 뭐 내가 만든 식을 푸는 거고 4단계는 문제의 맥락에 맞는 또는 단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 해를 언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앞에 11번 문제와 다른 점은 이러한 상용 로그 값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숫자가 조금 여기서 보는 로그 2라든가 로그 1.04 같은 것이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이것이 좀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을 잘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잘 보면은 말장난이 조금 있어요. 매년 4%씩 증가한다 라는 말과 매년 4%가 된다라는 말이나 이거는 완전 다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푸는 김에 몇 %가 증가, 감소 또는 몇 %가 된다 또는 앞에 11번 문제처럼 몇 %가 차단된다. 요거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은 문제 항상 맨 끝부터 읽으라고 했었죠.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그 말은 이 몇 년을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x년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x년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된다고 하자. 이렇게 x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식을 세우러 가봅시다. 앞에 11번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은 기껏해야 등식 아니면 부등식입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등식이나 이제 부등식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문장을 들고 와서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등식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 이거를 말하는 거고, 부등식은 뭐가 뭐보다 크다 또는 뭐 작다 또는 뭐 이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게 이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문제를 읽어보면은 결국 우리가 밑줄 쳤던 부분 요 부분인데, 왜냐면 이상이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11번 문제까지 좀 영상을 보고 풀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 괄호 속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스스로 고민해서 채워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이니까 이제 등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멈추고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풀이할게요. 자, 말 그대로 X년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11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11번 문제 잠깐 올라가 보면 처음 자외선 양을 우리가 상수로 뒀었거든요. 처음 자외선 양을 이렇게 상수로 뒀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서 어차피 약분될 거라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현재 처음 농도, 즉 현재 농도가 있죠. 그래서 현재 농도를 그냥 A라고 두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여기도 A가 있으면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자, 그리고 이제 X년 후의 농도만 파악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앞에 11번 문제처럼 이 X년 후의 농도가 바로 뭐 얼마에 뭐 X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식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이 과정이 필요 없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요거를 관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A입니다. 근데 그게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힌트는 여기 있죠. 매년 4%씩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거 보자마자 1.04 곱하기 A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걸 스킵해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보고서도 1년 후에 왜 1.04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모르겠으면 지금 요 내용을 잘 봐두고 공부를 꼼꼼하게 하세요. 자, 일단 여기는 일단 4%라는 단위가 등장하니까 이 퍼센트 단위 복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100%라는 것은 곧 숫자 1을 의미합니다.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1%는 100분의 1, 즉 0.01이죠. 그래서 1%라는 게 보이면, 즉 퍼센트라는 단위가 보이면 0.01이라는 숫자로 바꿔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의 4%가 된다 하는 표현과 무엇의 4%만큼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이런 말은 헷갈리기 쉽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A의 4%가 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A의 4%, A 곱하기 4%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를 하기 힘들면은 저 4 대신에 50%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의 50%는 한마디로 이거 2분의 1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A의 절반이 뭔데?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근데 2분의 1은 이제 2분의 1에다가 100% 곱하면은 50%죠. 2분의 1이나 50%나 같은 말입니다. 아까 2분의 1 곱했는데 2분의 1 대신에 뭐 적으면 50% 적으면 자 A의 50%는 곧 A 곱하기 50%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A의 4%라는 말은 곧 A 곱하기 4%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퍼센트 기호 없애야 된다 했죠. 그래서 A 곱하기 4 한 상태에서 이제 퍼센트를 0.01로 곱해주면은 0.04A가 되죠. 그래서 요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A의 4%라는 말 보면은 이제는 그냥 바로 0.04A 라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반대로가 아니라 A의 4%가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다른 표현 A가 4%씩 증가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처음에 A만큼 있었는데 4%가 증가했다는 말은 원래 양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A의 4%가 또 별도로 늘어났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건 처음 양 A에다가 아까 이거 뭐라 했더라? 0.04A라고 했었죠. 그럼 다 더하면은 1.04A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가 4% 증가했다는 말은 곧 1.04 곱하기 A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A의 4%가 되었다는 말은 0.04A가 됐다는 말 천지 차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본인의 수학 노트나 또는 교과서 같은 게 있으면 철저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도가 A야. 그러면 1년 뒤에는 4%씩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양은 그대로 있고 A의 4%만큼이 추가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A로 묶어주면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0.04니까 1.04A가 되죠. 그래서 1년 후에는 원래 양에다가 1.04를 곱한 것만큼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2년 후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1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럼 아까 1년 지날 때마다 일정 공사가 곱해졌으니까 자 여기도 4%씩 또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양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원래 양에다가 0.04 곱한 것만큼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이제 일정 공사 가지고 묶어주면은 나머지가 또 어때? 또 일정 공사 A 되죠. 그래서 일정 공사의 제곱 곱하기 A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규칙성을 좀 파악을 해봅시다. 미세먼지 농도가 원래 A였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일정 공사의 1제곱 곱하기 A가 되고 2년이 지나니까 일정 공사의 제곱 곱하기 A가 되죠. 규칙성 보이죠? 1년 후에는 1제곱, 2년 후에는 제곱, 그럼 세제곱, 3년 후에는 세제곱. 자, n년 후에는 어떻게? 일정 공사의 전체 n제곱 A가 되겠죠. 그러니까 x년 후의 농도는 자, 2로 가서 x년 후의 농도는 일정 공사의 전체 x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보다 크다? 현재 농도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2단계에서 세울 수 있는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식 세우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쌤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보여주지만 점점 도표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식을 풀 차례죠. 그죠? 잘 보면은 지수꼴에 들어가 있고 부등식이니까 이거는 지수부등식이죠. 자, 지수부등식 이거 어떻게 풀더라? 1단계 지수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한다. 그 다음에 2단계 밑이 통일되었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조심을 하라 했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언제 바뀌어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식이 일정 공사의 전체 x제곱 곱하기 a 얘가 2a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제 a는 양변에 그냥 똑같은 상수니까 나눠주고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일정 공사의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겁니다. 자, 이거를 푸는데 원래라면은 밑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2를 일정 공사로 만들 수가 없어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 일정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 공사는 저 식을 이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 주목하세요. 내가 얘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용하려는 이 모양이 어떻게든 나타나게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일정 공사만 있지만 여기는 로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뭘 해야겠어요? 로그를 씌워야죠. 그것도 무슨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식 이렇게 있는데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왜? 밑이 1보다 작아야 바뀌는데 지금은 밑이 뭐니까? 10이니까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앞으로 내려올 수 있고 x 곱하기 로그 일정 공사는 크거나 같다. 로그 2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 곱하기 일정 공사가 뭐예요? 로그 일정 공사가 0.02라고 나와 있죠. 다음 로그 2는 얼마? 0.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수점이 너무 많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둘 다 똑같이 소수점이 뒤로 두 칸씩 밀리니까 2x가 3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풀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답을 적어주면 어떻게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되죠. 최소 15년은 되어야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잘 복습을 해두세요.